안녕하세요. 뻔뻔한박도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만 25% 관세, 지금 현대차 그룹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럽, 일본이 15%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형차, 중형차로 갈수록 이 가격 단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질적으로 매달 7천억 원대 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라서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끼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투싼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죠. 4,100만 원 정도 하는데 같은 경쟁차종인 이 독일 이 티구안 같은 경우는 4,200, 그리고 도요타 라브4가 4,200, 혼다 CR-V가 4,300, 1,000달러 이상 가격이 낮은 상태인데 이제 이게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15% 인상을 가정한 티구안 34,000, 라브4 34,000, CR-V 35,000, 대신 현대차는 36,000달러. 환율로 딱 따져보면 36,000달러가 한 5천만 원 되고요. 34,000달러는 4,700,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대기아차는 뭐 엄청나게 역사가 유구한 세월을 흘러서 단단한 제조업의 기반을 마련한 독일차, 일본차 어떻게 경쟁하겠어? 그동안 FTA 통해서 상당 부분 자동차 수출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했었단 말이죠. 이제 이게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빨리 관세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 타협, 또 결정적 협상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굉장히 좀 현대차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미국 내 차량 판매가 인상으로 직결된다, 뭐 부인을 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이지만 이건 뭐 어쨌거나 지금 올해까지 이 재고 부분, 그러니까 미국으로 갖다 놓은 차들을 이제 팔아버리면 이게 좀 상쇄가 되는 건데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분기 요런 어떤 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조 6,142억 원. 어찌 보면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1조 이상이면 상당한 어떤 파이가 깎여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 가격 경쟁력 자체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세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부동산 시장이 함수 관계로 지금 연결돼 있어요. 자, 5년간 전국 평균 분양가 평당 2배 가까이 올랐죠. 자, 이거 가격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분양가 절대 안 잡으려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자재 비급 등했고 인건비, 뭐 고금리 영향 때문에 상당히 분양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난망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이 고농축 분양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경쟁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게 매수자들이 그대로 받아줬어. 이 고농축된 분양가들을. 왜? 그렇게 고분양가 내가 뭐 물고 들어가도 어차피 아파트 값은 오르는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PF 자기 자본 비율, 어차피 내가 서울이나 또 경기권 주요 지역에 딱 깃발 꽂고 분양하면 무조건 완판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 3%밖에 없고 대부분 97% 대출로 때려 막는 거예요. PF. 그죠? 요 사업성이 통했거든요. 너무나 사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가격 경쟁력, 제가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관세 영향 때문에 가격 경쟁력 떨어지면 미국 내에서의 소비 부분이 확 줄어들고 매출은 완전히 바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로 가는 그 추세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양 아파트, 뭐 강남은 뭐 어마무시 또 여전히 그런 어떤 이 부동산 유전 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찍으면, 그리고 내가 당첨되면 오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그 외에는 일단은 뭐 전부 다 이 미분양 나고 또 악성 미분양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KDI에서 이거 자기 자본 비율 올려라. 그래서 17% 정도 올리면 전체적으로 공사비도 줄고 분양가도 좀 낮출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 경쟁력 자체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산업 분야,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의 흔들거리는 어떤 가격 경쟁력의 어떤 상실,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의 이 고분양가 역시도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뭐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매수자가 어디 사주나 이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자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업성이 둘 다 관세 영향으로 인한 자동차나 또 대형 건설사의 사업성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뭐 난리가 나서 지금 성대 야구장 부지,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공공분양 어떻게 해서든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 통해가지고 초기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4천 가구 지금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적다, 4천 가구면. 서울에 얼마나 많은 그린벨트와 그죠? 또 유휴부지들이 많은데 공격적으로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이 아파트값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여기가 가장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양재 시민의 숲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으로 나온다면 뭐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 정도 선상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성대 야구장 부지는 뭐 도봉역 딱 붙어 있죠. 어마무시한 이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파 위례 업무지구 용지도 거여역하고 딱 붙어 있어, 거의. 송파 쪽에 가장 또 유력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양재 시민의 숲하고 가까이 있는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여기도 굉장히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스피디하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공급을 빨리빨리 공격적으로 해 나간다면 상당히 아파트 가격은 안정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민간 분양은 거의 가격 경쟁이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남과 그 외의 여타 부분, 뭐 조금 서울하고 인접거리에 있는 경기도권 분양만 좀 살아나지 나머지는 싹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순위만 몰리잖아. 동탄 롯데캐슬 추석 이전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6호제곱만 나온대요. 84는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3억대로 조금 평형은 아쉽지만 3억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지금 27평 6호제곱이 매물로는 한 14억 정도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뭐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전국 무순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일단은 여기 뭐 참하게 뭐 상온용지를 물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6호 타입은 거의 30평대와 비슷한 방 3개로 구성된 판상형 구조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뭐 동탄역 바로 붙어 있고요. 어마무시 몰리겠다 여기도. 3억대에 매물이 한 14억대다. 그러면 뭐 거의 반의 반값 아닙니까? 양재 시민의 숲 여기도 내주나 추석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가격 경쟁력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세와 부동산은 지금 딱 연결돼 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실적을 보세요. 현대차 그룹이 현격하게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죠. 이게 관세 협상이 단기간 안에 이게 매듭을 짓지 못하면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지금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이 부동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농축 고분양가를 찍어내봐라. 결국은 거래량 떨어지고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이나 공공주도에 LH가 주도한다면서요. 그죠? 좀 속도감 있게 좀 나가야지 뭔가가 좀 이게 부동산 환경이 바뀌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는데, 당장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에 이 등재된 이 주식 종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기아차도 마찬가지. 근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이잖아. 움직이지 않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기업 자산 평가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이 주식 종목을 통해서 평가받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올라왔던 부동산 관행을 생각해가지고 계속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결국에 가서는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세 영향이나 환율 영향이 가장 큰 부동산 가격의 변동 요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사들 보십시오. 지금 미국 가격 경쟁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주나 16조 원 늘어나 버리 3년 6개월 만에. 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현대건설, DLENC, 대우건설, 포스코 ENC, 롯데건설 다 대형건설사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순차입금이 16조 8천억 늘어난 거. 그 정도로 자기 자본 대비 빌려온 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손실입니다. 이게 제대로 분양이 완판되지 못하면. 지금 이런 자금 경색이 부동산 부분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따져서 올라가면 이 환율 부분 아닙니까? 달러 0.4% 오를 때 원화는 1.6%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통화 스와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3,500불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통화 스와핑을 해야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지금 딱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 경색 그리고 관세 통해서 어떤 그 협상 부분에서 산업 전반에 자금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뭐 미국과 환율 협상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정부 입장에서 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건데 7월 패키지 그런 어떤 의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 이 환율 협상이라는 것은 통화 스와프는 좀 별개다. 요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7월 패키지는 어찌 보면 좀 넓은 차원에서 환율이 이제 인위적으로 달러는 가치 낮출게 니들 좀 원화 절상해라. 원화 가치 좀 올려라. 그래야지 미국이 더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미국 쪽의 어떤 이 요구가 결국은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어떤 협상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통화 스와프가 제대로 좀 이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수출은 굉장한 빨간불을 켤 가능성 높고 건설사도 마찬가지. 지금 자금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PF, 금리 상승, 자재 수급, 원재재 가격 변동. 결국에 가서는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건설사 부도 폐업, 보증사고 1조 넘었잖아요. 전국서 건설 현장 뭐 올스톱 속출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건설업계의 타격이 뭐 심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관세도 지금 25%에서 다시 이게 의약품은 100%로 지금 또 확대돼. 그러니까 영역이 확대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일본과 유럽은 15% 적용하고 우리는 뭐 100% 맞아버리면 이거 우리 의약품이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거 어마무시하네. 5조 원 규모로 성장세였는데 타격은 뭐 거의 직격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이 확대가 돼. 어떤 영역이냐? 지금 분양도 안 돼. 건설사,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금난도 겪고 그런 와중에 구축 가격이 오른다네. 집주인이 놀랄 만큼. 그냥 20억 됐다고 빵빵 터트리는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신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신호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강남 마용선만 계속 펌프질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적인 조망으로 보면 1년 새 2억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이크로하게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최고가 그리고 신고가만 들여다보니까 오르는 것 같지 쫙 펼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집값 궤적을 보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달 상간에 강남구, 마포구, 그죠? 서초구 보십시오. 34%, 20%, 34%, 10% 이상 다 떨어지고 있잖아. 뭐 24억에서부터 9억에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도 마찬가지로 두 달 상간에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해서 9억, 7억, 7억, 7억. 그러니까 딱 조망을 해서 전체적으로 펼쳐서 보면 하락폭은 굉장히 커요. 근데 뭐 주장창 오른다고 그냥 뭐 난리를 죽이고 앉았으니까 이게 지금 관세가 그 영향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펌프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반도체도 100%로 보세요. 자동차 25%, 자 의약품 100%, 이제 반도체가 100%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거 정신 못 차려요. 인텔이 왜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관세 부과가 확실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반도체 가격은 껑충 뛸 수밖에 없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인텔은 어떻게 된다? 가격적으로 상당한 메리트를 누리게 되죠. 다 이쪽으로 쏠리게 수요는 일단 가격 싸니까. 그러니까 인텔이 어떻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주식은 거짓말을 안 해요. 고스란히 이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관세도 엄청난 타이트한 어떤 이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영역이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계속 펌프질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상점, 고점, 아파트 가격 다 드문드문 나온 가격들입니다. 그리고 호가세 위주로 채집하는 또 공식 지표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지금 반도체까지 100%까지 돼버린다는 어떤 그 영향들은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철산자이 84제곱이 16억에 가깝습니다. 미친 거죠. 경기권 아파트 아닙니까? 아무리 뭐 집값 많이 올랐던 광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역의 파이가 부동산도 계속 지금 리스크를 키워나가고, 이렇게 고농축된 분양가를 키워나가고 뭐 집값 오른다고 펌프질하고, 그러니까 그 기저의 어떤 산업 기반이 지금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대위기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정신없이 집값을 키우고 앉았으니까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 예? 광명역 근처에 철산 롯데캐슬 14억 8천입니다. 근데 84 똑같죠? 16억에 가까워. 이게 위험 아닙니까? 이게 리스크 아닙니까? 이게 정말 방만하게 쓸데없이 이게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때리듯이 관세를 내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부동산도 뭔가에 그냥 쫓기듯이 그냥 분양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 굉장한 위험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22년 보십시오. 15억 넘보던 광명 아파트 30% 폭락. 요거 머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추석 이후에 아주 커다란 가격 분수령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이건 기승전결입니다. 이건 1 플러스 1은 2가 되듯이 지금 산업 부분, 그리고 대외 수출 부분,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금의 어떤 회전 부분들이 딱 지금 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뭐 엄청난 30% 광명이 폭락한 그런 어떤 예처럼 상당한 어떤 가격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둥지둥 할 필요 없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그거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전체적인 어떤 지도를 딱 펴서 지형도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 분명한 기회가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산업 부분, 관세 부분과 환율 부분이 지금 부동산 이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과 분양가 상승, 그리고 구축 집값 펌프질하는 거 고스란히 그냥 판박이 그냥 거의 싱크로나이즈율 100% 이러는 것처럼 그 양상이 고스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값 대폭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냥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저 포인트쯤에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지점을 잘 찾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브라운독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